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5일 오후 4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정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셔서 답변을 드리고자 마이카페에 앉았습니다. 비동기 송수신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송수신 비동기 요청. 이거 나오면은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IOCP, IO Completion Por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러한 어떤 뭔가를 이용을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메모리, 페이지 아웃 되지 않게 락을 걸어 놓는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런 입출력 요청 시에 OS가 내부적으로 이 위치를 어딘가 저장할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제 그 마크 러시노비치 선생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내부라고 이제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운영체제 수준의 어떤 커널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커널을 직접 뜯어서 보기 전에는 대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커널 드라이버를 개발해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사실 동기 비동기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게 어떤 말인지는 지금 할 말은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냥 프로세스 간의 통신 비슷하게 뭔가를 처리할 리퀘스트를 일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되게 쉽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 또 다른 0이랑 철수가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떤 이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개인의 역할이 있을 텐데 이 예를 들어서 여기 A, B로 합시다. A의 역할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어떤 작업에 대한 명세를 글로 막 써가지고 문서를 줘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이제 이 명세를 준 사람은 이 역할이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리턴 역에서 웨이트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동차 같은 걸 수리하러 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이제 수리해 주시는 그 정비사님께서 뭔가 해 주실 거고 그때까지 웨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맡겨놓고 딴 데 갔다가 전화 주시면 비동기적인 얼러트를 주시면 그때 찾으러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O Completion Port라는 게 이게 찾아보면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얘가 이제 뭐냐면 IOCP에 대해서 MS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Efficient Threading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효과적이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Multiple Asynchronous IO Reques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 요즘 멀티 프로세서가 아닌 게 어딨어요. CPU 코어가 아무리 없어도 4개는 있지 않나요? 요즘은 2022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지간한 시스템들이 코어가 많기 때문에 다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인 거고, 그런 환경에서 비동기적인 입출력이 멀티플하게 처리되어야 될 때 아주 효율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본질이 뭐냐면 IOCP는 스레딩 모델이에요. 스레딩 모델. 그래서 그 둘을 분리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입출력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소프트웨어의 처리 로직이 있겠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입출력이 발생하려고 할 때 이거를 특히 기다리는 행위가 비동기적으로 가야 될 경우가 특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네트워크가 그래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제 IOCP 얘기가 나오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네트워크 얘기를 IO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은 WSA receive 펑션 해가지고 요 IOCP 같은 걸 쓰려고 할 때는 이제 오버랩드 IO를 지원하는 이제 요런 함수를 써야 돼요. 그냥 리시브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매개 변수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버랩드 구조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구조체라는 게 뜯어보면 어떻게 생겼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 여기 요거거든요. 요렇게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파일이라는 게 시작이 있고 이렇게 끝이 있죠. 그러면 어느 위치를 특정해서 말을 해서 만약에 이 지점을 A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어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부터 이만큼 옵셋이 떨어져서 블라블라 이 A라는 위치를 식별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만약에 여기 B라는 위치는 처음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A를 기준으로 옵셋 얼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표현하는데 일단 그 오버랩드 구조체가 쓰여요. 근데 이게 WSA가 붙으면 이제 윈도우 소켓에서 쓰는 건데 뭐 이놈이나 오버랩드나 뭐 WSA 오버랩드나 뭐 같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핸들이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결국 얘는 뭐냐면 그냥 포인터예요, 포인터. 그러니까 이걸 메모리 주소로 쓰든지 이벤트 핸들로 쓰든지 뭐 그건 그때그때 맞게 쓰면 되는데 IOCP를 공부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스레딩 모델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리퀘스트를 예를 들면은 뭔가 입출력을 해달라고 IO 리퀘스트를 뭐 OS한테 뭐 내려 보냈다 이거예요. 그럼 OS가 실질적인 입출력을 실행을 하겠죠. 그 실행을 끝내고 나서 뭔가 비동기적으로 콜백을 해줘요. 그런데 이 콜백을 해서 예를 들면 IO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만약에 리시브였다. 만약에 그러면 리시브라는 거에 되게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뭘 보냈으니까 나한테 리시브 할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리시브한 데이터를 수신한 다음에 플러스 처리까지 해야 되는 어떤 스레드가 있을 텐데 이 스레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재워놔요. 그러니까 스레드라는 걸 처리할 수 있는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데이터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다 연산을 안 해. 그냥 잠자고 있다가 웨이트 상태로 빠져서 잠자고 있다가 이 콜백이 딱 일어나면 그 스레드가 만약에 5개가 있었다. 그럼 그 중에 1개를 깨워요. OS가. 알아서 깨워서 넘겨주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리시브를 해달라고 리퀘스트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메모리를 이만큼 할당한 다음에 이 메모리에 주소가 있겠죠. 그 주소를 OS한테 넘기거든요. 근데 이 주소라는 건 당연히 가상 메모리 상의 주소겠죠. 그러면 이 가상 메모리 상의 주소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매핑 테이블을 거쳐서 물리 메모리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그 매핑 테이블 같은 데서 추가 정보가 들어가요.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는 OS가 여기다 대고 콜백 수행해서 콜백을 하기 전에 이 메모리에다 대고 OS가 라이트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페이지 아웃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근데 상관은 없는데 다시 끄집어내면 되니까 속도가 근데 굉장히 느려지겠죠. 수신할 때. 그럼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우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페이징이 되지 않도록 할 텐데 그거는 완전히 가상 메모리 상의 이슈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비동기 리시브 하겠다라고 보통 이제 함수로 콜을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콜백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IOCP에서 쓰는 함수가 이거예요. 이 함수를 콜하고 스레드가 웨이트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OS가 깨워주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매개 변수 넘어오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포인터가 하나 넘어와요. 그래서 어떤 포인터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에 주소를 넘겨요. 그럼 이 포인터를 따라가면 뭔가 나오겠죠? 예, 거기에 주소를 또 따라가면 보통 이제 이런 메모리가 튕겨져 나오죠. 근데 그거를 매개 변수 이름이 재밌죠. 키라고 해요, 키. 우리가 에몰록을 하든 뭘 하든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에몰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에몰록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을 했는데 만약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는데 중간에 풀이를 한 번도 안 했다면 그러면 세 번 다 이 포인터 주소가 같게 나오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매번 다른 주소가 나올 겁니다. 한 번도 풀이를 안 했다면 재사용됐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소는 키로서 사용될 만하죠. 그래서 이 오버랩드 IO 할 때 어떤 그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동적 할당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키로 써먹는 거죠. 그럼 재밌는 거는 그 어떤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 메모리에 대해서 운영체제가 이걸 페이징을 할지 말지 그 스케줄링을 막 관리를 할 텐데 거기에서 당연히 빼버리겠죠. 얘는 페이지아웃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넌 페이지드야. 넌 페이지 블락에다가 때려 넣자. 그래야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페이징한 거 뭐 가져오고 이런 걸 안 해도 되니까. 어차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관리는 버추얼 메모리 매니저가 다 해요. 메모리 매니저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가는지는 굳이 모르셔도 된다. 그래서 운영체제 스스로 어차피 페이지랑 뭐 이런 거 다 관리하잖아요. 그때 페이징 안 하는 쪽에다가 얘를 배치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스레드 쪽으로 콜백 되면서 스레드가 깨어나고 처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원은 최대한 덜 쓰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효율적으로 환경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 모든 걸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이 하는 게 아니라 커널에서 하니까, 그래서 IOCP가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이거를 꼭 소켓에다가만 이럴 필요는 없고 파일 입출력에다가도 할 수 있거든요. 소켓의 본질이 파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놈이 그놈인데,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일로 돌아와서 본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최종적으로 드리자면, 이게 뭐 어떻게 아는 거냐가 아니고요. 그 메모리를 제가 아까 동적 할당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그러니까 동적 할당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락을 거는 거야 OS 스스로 하면 되니까 메모리 위치를 안다고 했는데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IO 요청을 할 때, 이런 리퀘스트를 보낼 때, 이때 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드다 그러면 리시브가 되겠죠. 그러면 뭔가 정보를 읽어서 이 메모리에다가 라이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대상 메모리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의 주소를 IO 리퀘스트를 날릴 때 넘기게 돼 있어요. 매개 변수로. 여기 보면 뭐 오버랩 IO 뭐 여기 돼 있고, 이때 이제 그 뭐 여기 보면 이제 주소도 들어가죠. 이런 버퍼.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요건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런 주소가 넘어가서 나중에 이게 펌핑이 돼가지고 큐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 보시면 이놈이 여기서 빠져나와 주잖아요. OS가 주소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식별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IO 리퀘스트를 할 때 처음에 1번 이 주소를 넘기죠. 그러면 OS가 이렇게 여기에다 대고 라이트를 한 다음에 정보를 수신했죠. 그 다음에 이제 콜백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콜백을 할 때 이때 그 이 메모리 주소 있죠. 그 주소를 같이 넘겨줘요. 그러니까 그냥 접근해서 쓰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예, 나중에 이거는 IOCP를 다루게 될 때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치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주소를 콜백할 때 다시 넘겨준다. 그래서 이 요함수 get queued completion status를 보면 이게 이제 이중 포인터죠. 이렇게 되면, 왜냐면 여기서 아웃이죠. 여기다가 라이트를 하는데 이게 지금 포인터죠. 포인터.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넘겨요. 그러면 여기에 값을 채워주니까 이걸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내가 이제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 이제 OS가 한테 넘겼던 그 메모리 주소가 넘어온다. 이렇게 됩니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IOCP를 다루게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치는 않더라도 답변이 됐기를 기대하면서, 혹시라도 또 부족한 게 있으면은 질문 올려주십시오. 제가 영상으로 필요하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